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지난번에 공약했던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일반인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 사주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일반인 사주풀이 신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여기 보시면 카페.naver.com/사주인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로 검색을 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선진역학연구소 또는 사주홀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서 오기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하시면요, 지금 몇 명 없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사주홀릭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사주풀이 하기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일반인 사주풀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반인은 연예인들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기세를 타기보다는 격이나 억부 또는 병약, 조후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월의 병화는 기본적으로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병화는 흔히 알다시피 병화는 빛을 얘기를 해요. 태양빛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언제 빛나는가, 언제 열이 많은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름에는 힘이 강해요. 겨울에는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신월, 양력으로 8월, 9월, 10월 이러면서부터는 병화는 임수를 주로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수는 강물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거울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가 조금이라도 근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임수를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화가 자월의 임수를 본다라는 것은 명예를 추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귀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통해서 요구하는 제1용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재능 또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썰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할 때 핵심이 되는 라인을 탄다거나 그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 중앙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기가 쉽죠. 근데 이 사주는 태어난 시간까지 봤을 때 천간에 임수가 없고요. 73세 이때쯤 오죠. 이것은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년에 이 임수가 오면 어렸을 때 아직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싹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해서 요구하는 임수가 없다. 이 말은 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귀하기 어렵다.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본인 스스로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좀 부족해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눈썰미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이제 음양학적인 관점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 주로 격보다는 억부를 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월 그랬으니 격은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보수적, 이게 대표적이고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화 된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이커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일단 정관격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성으로 행정 업무, 자격화된 일,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한 무언가,
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메이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뼈대 있는 또는 전통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더라도 단순히 그냥 이름 없는 회사가 아니고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전통성 있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남들이 볼 때 바르게 생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화가 조금 약한 기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위축된 모습도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향적 뭐 이런 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격은 정인이 용신입니다. 근데 정인이 없고 편인이 있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해놓고 공부한 것을 바로 써먹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써먹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함. 편인은 제도권의 공부보다 자기 마음이 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 그랬으니 순차적으로 공부는 했으나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서 조금 달라진 양상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용신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인 용신, 오랫동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박사학위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전문가가 되는 그런 형태를 편인 용신으로 주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관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것에서 살짝 유사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관격의 편인 용신 그랬는데 재성이 드러나 있죠. 이러면 뭐예요? 비견이 희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신은 나를 돕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희신은 배우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들한테 희신은 자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희신은 부모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부모가 비견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비견이다가 아니고요. 희신이니까 부모가 친구 같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 묘, 하, 실 해서 근에 해당되는 이 연주는 15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병인하고 서 있죠. 일간은 병신인데 이 병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인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생지의 비견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 비교했을 때, 일간과 비교했을 때 일간은 병지의 병화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편인의 생을 받고 있으니까 편에 받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년의 인성, 이것이 자수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초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성이 이렇게 톡 때리죠. 합은 이루고 있지만 이 합이 반합이고 천간에서 끌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합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와서 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년에 공부를 하려 했으나 재성, 아버지 또는 돈 문제로 공부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난 형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15세부터
16세부터죠. 16세부터 30세 사이에는 관, 관운이죠. 재생관이 잘 되는 이 관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해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잘했냐? 이제 대운을 보면 무술하고 들어왔죠. 이것이 뭐예요? 격에 대한 기신, 구신? 잠깐만, 구신 정도 되겠네요. 구신은 환경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업부는 깨졌고 그 식신이 온 것은 노력은 했는데요. 체력이 약해지거나 바빠져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잘했냐 하면 23세에 겁재운이 들어오면서 희신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잘 되려고 했다. 다만 겁재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 이 구조가 관격의 편인용신 그랬는데 재성이 운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겁재운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 버는데 공부를 해야 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순탄하게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복이 좀 많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30세를 넘어섰으니까 병지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병지의 병화, 이제 병은 노쇠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45세까지 조금 이 구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성이죠. 이제 재성이 있는 시기에 인성이 충하죠. 그럼 이 사주가 지금 뭐예요? 돈 벌어야 하는데 인성이 와서 때리니까 뭐합니까? 공부하려고 돈이 나가요. 이걸 계속 이 사주가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돈 벌려니 공부해야겠고 공부하려니 돈 벌어야겠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인용신 그랬으니까 편인은 한 번에 뭘 이루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반복해 가면서 무언가를 꾸준히 이루어 나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고 돈 벌다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도 초년에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났어요. 물론 지금도 어렵긴 할 거예요. 왜요? 기세를 타고 있는 운이거든요. 편인용신을 했는데 재운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돈에 연연하기 쉽고요. 공부하고 싶은데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해요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43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게 화운, 인성운으로 갈 때까지는 좀 고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33세부터 38세 사이는 비견이라고 하는 희신이 들어와요. 이때 이제 희신이 들어왔으니까 결혼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세부터 38세 사이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금생수는 잘 되고 수생목도 잘 되고 목생합까지 잘 돼요. 이렇게 되면 두뇌 회전 이런 건 좋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학벌이 좋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만 대운이 지금 13세부터
23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뭐랄 할까요? 구신운, 환경이 좋지 않은 운, 이래서 잠깐 이게 딴 일을 좀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힘든 시절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 때문에, 이 시기 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떤 시기예요? 대입, 고3 되게 중요한 시기죠.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렇게 운이 나쁘게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편인용신, 독하기 힘든 게 편인용신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원하는 데를 가려니 주변의 협조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되게 머리도 좋고 어떤 일에 대한 효율성도 좋은데 그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런 사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주가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거, 이제 33세가 됐잖아요. 33세가 넘었죠. 34세니까 33세부터 억부가 와요. 여자에게 억부란 가정적인 편안함, 이게 희신억부잖아요. 희신억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주의 사연, 질문 이렇게 하면 결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거거든요. 33세 이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격도 깨고 들어온 시기이고요. 기신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정적으로 편할 수 있는 행적인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불안하고 힘든 와중에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남자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재성이 관을 계속 키우잖아요. 격을 키우는, 이 말은 고집 피운다는 얘기예요. 격을 계속 키우는데 유금이 자수를 생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은 재생관, 띄엄띄엄 원활하지 않은 재생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가 그러면 유대운에 뭐 직장을 다녀도 꾸준히 다닌다가 아니라 다니다가 쉬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관은 목표잖아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남자가 들어와서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뭔가 끊기는 거예요. 유금이 이 관을 잘 안 생하니까, 자수를 잘 안 생하니까. 그러면 이 사주가 남자한테 잘했다가도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33세 되면서 이제 병화 희신이 왔으니까 이제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도 또 잘 돼요. 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편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런 거잖아요. 뭐 언제 오냐? 올해 기해년이죠. 뭐예요? 기해년? 상관, 해는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천간으로 상관이었어요. 관을 극하죠. 격을 캤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보다 못한 남자. 올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구신이잖아요. 희신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그랬다면 나보다 못한 남자가 아니고 나보다 어린 남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다시 봐도 기신이나 구신급이죠. 상관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하는 것이고요. 관, 편관인데요. 해수가 인목을 본 것, 이것은 좋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관인 상생, 그리고 인성이 일간을 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관인 상생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 사랑을 인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해수가 인목을 생한다? 이것은 뭐예요? 수생목. 수생목 관이 인성을 생함. 아주 잘 생함. 너무 잘 생해서 집착하는 걸로 보이는 거. 수가 나무를 흠뻑 적셔서 꽃 피우지 못하게 함. 이 말은 뭐예요? 관인상생은 잘 되는데 인성이 일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불만이에요. 나보다 못한 놈이 나를 정말 사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자 만나면 나보다 못한 남자 또는 나보다 어리면서 못한 남자가 나를 사랑을 해주는데요. 남들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애정운을 물으셨는데요. 그러네요. 딱히 좋다고 얘기해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내년 경자 하고 왔죠. 편제 또 뭐예요? 귀신. 자, 정관 뭐예요? 한신. 편제운에 누군가 만난다라는 거,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뭐예요? 재생관 열심히. 내가 정말 잘해줄 남자인데 편제가 제극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왜곡됨. 예, 삐뚤어진다는 얘기죠. 상처받음. 뭔 얘기냐면 사랑 줬지만 돌려받지 못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편제운에, 특히나 귀신인 편제운에 사랑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관이 인성 생하고 인성이 일간 생합니다. 얼핏 좋아 보이죠? 얼핏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왜요? 천간에서 이미 저것이 파토가 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뭐예요? 인성 문서. 이것이 제극인. 뭐예요? 잘못된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을 하는데 문서적으로 탈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안 좋네요. 이때도 그냥 넘깁시다. 다음 신축. 천간으로 신축, 정제, 기신 그랬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일간합. 이것을 연주에 있는 병화랑 연주, 병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형제, 친구랑 합하는 짝. 이러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때 형제가 결혼해요? 가능합니다. 내가 결혼해요?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축합했죠. 축토가 와서 자수에 합했어요. 축토는 뭐예요? 상관은 뭐죠? 자녀가 관에 합했어요. 뭐예요? 삼각관계인데 어쩌다 애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좋죠. 안 좋죠. 자,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결혼 운이 들기는 했어요. 결혼 운이 들기는 했는데 세운으로 쭉 살펴보니 이렇다 할 좋은 운이 없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자, 봐요. 재성이 뭐예요? 귀신. 재성, 귀신. 근데 일지 배우자 궁에 뭐가 있어요? 재성. 귀신인 재성이 있죠. 이러면 일지 배우자 궁은 덕을 논해요. 덕은 뭐라고요? 덕은 덕 한자로 볼까요?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왼쪽에 있는 이것이 사람인변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 그러니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내가 좀 느끼기 힘들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 복은 뭐예요? 복은 보일시자를 써요. 보일시. 이것이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배우자 복 그러면 이게 용신 또는 천간에 드러나 있어서 잘생김 이러면 능력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배우자 덕이 없다로 판단이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는 거고요. 배우자 복에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남자의 능력성 이거 좋아요. 왜요? 재생관, 관인상생, 관 입장에서 봅시다.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 입장에서 식상생재하죠. 상관생재하고 있어요. 그죠? 상관생 정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요령이나 수단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주 병화생하고 있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가 더 잘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 전적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상담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강의하는 형태의 유튜브 사주풀이는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술을 해놨죠. 강심장만 신청하셔라 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하면서 이게 썩 좋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송스러운 말인데 갑신년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갑진년까지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멀죠? 5년 더 기다리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좀 더 줄여봅시다. 이민년까지 가봅시다. 많이 줄였죠. 2022년. 왜요? 자, 이민년까지 왜 가야 되냐면 임수가 뭐해요? 병화극해요. 누가 맞아요? 연주의 병화가 먼저 맞아요. 뭔 소리냐면 경쟁자를 없앴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홀로 되었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지 인목 이민년이니까 인목은 용신이죠. 근데 일지의 신금을 충해서 없애주죠. 자, 퍼펙트해졌습니다. 그럼 결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2022년. 자, 사람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났어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23세부터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거나 좀 큰 물에서 놀아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큰 사업을 이끈다고 했다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시기예요. 근데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힘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순탄한 건 아니에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와중에 33세 희신운을 만나서 이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긴 하나 타고난 남편운 이것이 아주 좋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결혼을 만약에 빨리 하셨더라면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수단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좀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이왕 늦은 거 3년 더 참아 보십시다 하는 겁니다. 자축인 그러니까 3년이죠. 3년만 더 참으시면 좋은 인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이민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탄하지 않은 결혼은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지만 좋은 말을 해드리지 못해서의 죄송함. 이렇습니다. 사주가 다 맞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원래 편인용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게 살겠다, 취미가 직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조금 독특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정관격 그랬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된다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회사에서 그러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좀 큰 물에서 노는 것은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연예인으로서 산다거나 아니면 큰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별도로 배정받아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사주가 식상이 없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요령, 눈치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기회가 와도 쉽게 잡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도 나쁘게끔 형성되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혼자 떠들려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결혼하면 자녀운 먼저 봐야겠죠. 시에 저렇게 인성이 있는 것은 아이가 좀 늦게 생긴다거나 하는 거고요. 일시가 저렇게 충이 됐다라는 것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란 얘기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이 생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의 도움 받으면 충분히 아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기 의지대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 도움받지 않고 가도 되고요. 내가 모르는 길일 때 조언으로 참고용으로 들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벤트성으로 했던 일반인 사주풀이, 다음에 또 이제 주말에 하나씩 한번 해볼까 해요. 일주일에 한 명 정도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카페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서 이제 그래요. 제 카페잖아요. 자주 보이는 아이디를 보면 이제 상담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뜬금없이 와서 이제 해달라 그러면 활동을 안 하는데, 해달라 그러면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라서 카페 활동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분 상담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